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금요일에 시장이 무너질 듯 폭락했는데 금요일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 진짜 바닥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혼란 속에서도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방산주에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빅테크의 AI 투자 폭탄이 시장을 왜 흔들었는지, 또 애플만 홀로 상승한 이유까지 이번 주 주간 브리핑에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2.5% 상승하면서 5만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S&P 500은 0.2%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 폭락이 나왔는데요. 다우존스는 오르는데 나스닥이 빠졌다. 이건 가치랑 성장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을 봤더니 0.5% 올랐죠. 미국 지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 기업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왼쪽과 오른쪽이 갈렸죠. 특히 빅테크를 비롯해 성장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플만 홀로 버티고 있는데요. 빅테크가 무너지는 와중에 애플만 상승하면서 시총 2위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대단한 방어력이고요. 하락한 기업을 보면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AI에 올인하는 모습이 시장 참가자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투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시적인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은 성장보다 거품 가능성을 더 걱정하기 시작했고요. 추가로 크로드 코어커 같은 AI 자동화 흐름이 등장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AI로 대체될 회사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애플만 혼자 상승한 이유는 실적도 있지만 애플의 활성 기기가 드디어 25억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폰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전 세계 많은 인구가 애플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구독 기반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더 강해졌다는 건데요. 시장이 불안할수록 투자자는 이런 현금 흐름이 견고한 플랫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애플이 이번 주 방어주처럼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4개나 있습니다. 경기방어주, 산업재, 에너지, 소재인데요. 가치주가 모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은 3.8%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가치주, 중형 가치주 둘 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대형 성장주는 2.6%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게 되면 SCHAD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VNQ 리츠죠.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게 되면 SKYY 클라우드가 많이 빠졌는데요. 4.5% 하락했습니다. 혁신으로 넘어와 보면 비트코인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11%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44.8%까지 키워졌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 기업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애플이 이번 주 반등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6%밖에 남지 않았고요. 아마존은 이번 주 많이 빠졌죠. 11%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7%까지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가장 큰 기업은 넷플릭스인데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38.7%에 머물러 있고 팔란티어도 이번 주에 추가로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고배당 기업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은 엑슨모빌이랑 로키드마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UNH는 1.6% 빠지고 펩시는 8.6% 올랐습니다. 이번 주 하락폭이 컸던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강하게 지지하던 구간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은 AI 투자 확대와 마진 부담을 동시에 걱정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올해 아마존은 캐펙스 투자를 2천억 달러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기대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가 아니라 시장의 투자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펩시의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시장이 어디로 피신했는지가 보이죠. 아마존 같은 성장주는 흔들리는데 펩시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화려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불황에서도 매출이 유지되는 기업이란 이야기죠. 펩시는 음료뿐만 아니라 스낵까지 갖춘 구조라서 경기 둔화 구간에서 방어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차트로도 장기 추세선을 지켜낸 뒤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결국 이번 주는 기술주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주였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이번 주 0.2% 하락하는 동안에 환율은 0.9%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0.7% 상승하는 한 주였는데요. 환율이 1450원에서 146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금액이 상당하죠. 지난주 탑10 종목의 순매수 금액이 1조 정도 됐는데 이번 주에는 3조 8천억 원입니다. 3배 이상 순매수가 많았다는 건데요. 가장 강한 매집이 일어난 종목을 봤더니 SOXL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 다음으로는 마소, 샌디스크, 구글, 마이크론 순입니다. 성장주가 조정을 받자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오른쪽에 매도 포지션을 보면 역시나 매도 금액도 꽤 많이 늘어났죠. 종목 교체가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종목을 정리했나 봤더니 테슬라와 팔란티어인데요. 즉 성장주를 팔고 레버리지를 매수한 격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를 보겠습니다.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다행히 금요일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보면 상승 채널이지만 끝이 계속 벌어지는 구조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 상부에 위치해 있어서 아래로도 열려있는 구간인데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매도 2위를 차지한 테슬라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빠졌는데요. 다행히 심리적인 지지선 400달러를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분할로 접근해야 될 시점인데 반대로 매도가 나와서 속상한 모습입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포워드 PE 레시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기업들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회사 하나를 뽑으라면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현재 PE 레시오가 23.96인데요. 코카콜라가 24.55인데 이것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원래 펀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게 아니지만 꽤 낮은 거죠. 절대적인 수치를 봐도 낮은 상태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면 매수 종목은 유독 눈에 띄는 상품이 있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127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매도 종목을 보면 놀랍게도 지수 ETF가 상위권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 종목에만 있었던 친구들이 매도에 몰려있는 게 신기한데요. 금액도 꽤 크죠. S&P 500과 나스닥 100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국내 전체 ETF 매매 현황을 뒤져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매수 탑5 종목을 봤더니 반도체, 코스닥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반도체와 코스닥 매수가 자그마치 2조 원이나 되죠. 일주일에 2조 원이 움직였다는 건 정말 큰 금액입니다. 미국 지수를 팔고 국내 종목으로 갈아탄 투자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환율 부담과 국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AI 수요와 HBM 확대로 업황 반등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의 다음 주도권이 한국 반도체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ETF 매수 탑2의 구성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와 코스닥 과연 누가 더 기대에 부응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포인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협상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인도가 잠정적으로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관세를 18%로 인하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부 조건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를 대표하는 INDA ETF를 보면 1년 넘게 횡보하고 있죠.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모두 급등했는데 혼자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계기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고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1월 고용이 급격히 식었습니다. 신규 채용이 17년 만에 최악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기업들이 이제 사람 뽑는 것부터 멈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I가 실제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먼저 보면 해고 및 계약 종료로 사라진 일자리가 늘어나고 오른쪽에 구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이 꺾이면 소비가 꺾이고 소비가 꺾이면 기업 실적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 경기 침체가 먼저 오는 구간을 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실업률과 소비 지표가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월마트가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단순히 마트가 장사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시장이 월마트를 이제 소매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선 월마트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0년부터 3년 넘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4년부터 시원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마트의 체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월마트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 둔화가 오히려 월마트에겐 기회가 됐습니다. 경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백화점 대신에 가성비를 찾고 결국 소비의 마지막 피난처로 월마트에 몰리게 됐습니다. 물가 부담이 커질수록 월마트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마트는 이제 마트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됐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온라인 주문을 당일 배송, 드론 배송까지 확장했고 물류의 자동화로 투자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월마트를 리테일 플러스 물류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광고 사업과 멤버십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리테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월마트는 저마진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마진을 점점 높여가면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물류를 사람이 움직이는 창구에서 로봇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신 자동화 물류센터에서는 AI가 주문을 예측하고 자동 저장 시스템의 상품을 꺼내서 작업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덕분에 보관 용량이 2배가 됐고 처리 속도는 더 빨라졌고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핵심은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묶어서 당일 배송을 확대하는 구조인데요. 월마트가 단순 유통이 아니라 물류 플랫폼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빅테크 기업 모두 같이 하락하게 만든 걸까요?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CEO는 AI 투자를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강조했는데요. 매출과 클라우드 성장은 견조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AI 인프라가 돈이 되는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CEO는 구글이 AI 모델,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요.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투자 규모 확대가 단기 실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겁을 먹고 있죠. 앞으로는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해지겠습니다. 이번 구글의 실적은 숫자만 보면 완벽했죠. 매출은 1140억 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EPS도 2.82로 예상치인 2.63을 확실히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죠. 바로 AI 투자였습니다. CEO는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오히려 투자자에게 독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글을 들여다보면 제미나이 이용자가 7억 5천 명까지 늘어났고 클라우드 매출은 작년 대비 48%나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튜브 광고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 해도 나머지 성과가 너무 좋아서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AI 챗봇의 점유율인데요. 오픈 AI가 파란색인데 점점 줄고 있고 빨간색 제미나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빅테크와 다르게 혼자 강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글의 입지는 더욱 커질 텐데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차트를 보면 4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다행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300달러를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월가는 구글이 앞으로 13.9%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죠. 구글이 노리는 건 AI 시장에서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검색과 유튜브, 안드로이드, 클라우드까지 전부 연결되는 AI 운영체제입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구글이 AI를 직접 만들고 직접 배포하고 직접 돈으로 바꾸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죠. 결국 제미나이가 성공하면 구글은 광고 기업을 넘어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지금은 투자 부담이 커 보이지만 이 돈이 미래의 독점 구조를 만드는 과정일 수
수 있으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실적을 볼게요. 매출은 2130억 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EPS는 1.95로 예상치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매출은 강했지만 수익성에서 살짝 아쉬움이 남았죠.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클라우드인데요. 성장과 마진의 흐름이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점유율을 체크해보면 여전히 아마존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32%니까 거의 3분의 1이 아마존입니다. 성장률로 보면 이번에 20.7%로 나름 선방했는데요. 하지만 왕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죠. 클라우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지 그 숫자를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4분기 캐펙스 투자를 보면 아마존이 510억 달러로 마소와 구글과 비교해보면 꽤 많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세 곳 모두 다 얼마를 쓸지 예상치를 발표했는데요. 금액은 모두 다 대단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한 기업은 역시나 또 아마존인데요.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마소와 구글도 금액을 높였지만 아마존이 역대급이죠. 이건 데이터 센터와 GPU, 전력, 클라우드까지 전부 선점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이 돈이 매출로 돌아오는 속도가 충분히 빠른가입니다. 앞으로 이 질문은 1년 내내 빅테크뿐만 아니라 모든 AI 관련 기업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질문이 될 건데요. 결국 올해 주가를 결정하는 건 실적이 아니라 AI 투자 대비 수익화 속도입니다.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10% 급락했었는데요. 금요일에 절반 올라서 마이너스 5%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큰 만큼 하락폭도 가장 컸죠. 월가에서 아마존은 앞으로 35%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는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또다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무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의 진심인 트럼프가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요. 앞으로 미국은 무기를 아무에게나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방 전력에 도움되는 나라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제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들고 나온 거죠. 올해 트럼프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방산에 관심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미국 국방을 강화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포인트 3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 판매 기준을 미국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하는데요. 대놓고 외교 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판매 대상국을 선정하겠다고 하는데요. 4가지 조건을 보며 국방비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 미국 작전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지리적 주요 위치에 있는 국가, 미국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입니다.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국가에게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3번째는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죠. 미국 내에서 방산기업들이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ETF와 연결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방산주, 공급망 제조원, 지정학 리스크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ITA가 가장 대표적인 국방 관련 ETF죠. ITA ETF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산업에 100% 투자하는 ETF고요. 오른쪽 투자 기업을 보면 GE, RTX, 보잉, 로키드 마틴 등 우리가 알만한 방산기업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 투자도 좋지만 정책 방향을 보고 투자한다면 ETF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2년간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미난 건 월가 전문가들이 2026년도에도 평균 12% 상승을 전망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S&P 500 수익률이 1.29%입니다. 앞으로 상승할 날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역사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플러스였지만 가끔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같은 충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를까 내릴까 예측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그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낙관이 과해지는 순간이죠. 겸손하게 투자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인데요. 비자, 타겟, 스타벅스, 크로거, 쉐보론이 있으니까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죠.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10일에는 코카콜라 로빈후드, 11일에는 맥도날드 엠노빈, 12일에는 크록스, 13일에는 모더나 카메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요. 2월은 조금 늦죠. 멤버십 영상은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실업률 반영하지 않고 일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잘 어울리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곳이다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심을 조금 더 길러봐야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최근 국내 시장의 열기가 매우 뜨겁죠. 1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2,000대였는데 어느새 5,000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코덱스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축하 이미지를 캡처해서 SNS에 공유하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총 5,000명에게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남다르죠? 경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다이소 금액권입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